일본을 패망할 거고 우리는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다가 그게 걸려버렸대. 그래서 감옥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고충을 고문하고 찜질 당하고 그런 거 하셨다고 하더라고. 친할아버지 쪽이 이제 6.25 용자하셔가지고 6.25 참전 능가하시네. 네. 그때 빨럿이었어. 와, 진짜. 네. 그래서 젊은 시절 때 막 빨간 마후라 같은 거 보면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직접 들으셨어요? 친할아버지가 무용담을 하던 얘기가 6.25 때 하면서 전투기 보다가 삼전도 굴욕 그 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꼴보기 싫다고.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땅이 일본 땅이었을 사람들 있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는 독립운동 했던 게 대단한 게 아닐까?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저 동의해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군대도 안 가도 되는데 가셨다고. 네, 정확하게는 이제 만성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게 3년 이상 의무 기록이 있으면 군대를 안 가도 돼가지고 제가 그거를 기록을 싹 끌어 모았으면 어쩌면 안 갈 수도 있었을 거긴 했을 것 같아요. 군대 가신 거예요? 근데 뭐 남자 그러면 되나? 그것도 그렇고 병명 자체가 막 엄청 미독한 그러니까 만성 두드러기인데 뭔가 두드러기 때문에 안 갔다고 하는 건 조금 보기도 좀 그렇고. 또 집 자체도 군인 집이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도 당연히 현역 복무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도 그런 거 무조건 요즘에 어떻게든 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군대도 공보기가 좀 더 편한 거죠. 훨씬 편하죠. 근데 군의관 가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수련을 하게 되면은 치과에는 필수 진료과랑 비필수 진료과가 있는데 저희 과는 필수 진료과에 속해가지고 거의 99% 무조건 군의관을 끌려가는 과여가지고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럼? 38개월 그게 훈련 기간도 심지어 공보위보다 길어가지고 2주인가 3주인가 더 길거든요. 38개월도 있었습니다. 근데 또 그건 있어요. 저희는 동방고 복무를 하는 거고 상대적으로 막 갈굼당하는 게 아니고 계급을 주는데 대부분 군의관 가면 대위거든요. 장교니까 장교 의무 복무 느낌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저도 정답은 잘 모르겠는데 길긴 해. 저는 근데 그 긴 기간 동안 되게 만족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새 의대생들이 군의관 안 가고 현역 간다고. 약간 요새 그런 거 좀 있다고 하더라고. 인생이 제일 황금 시기에 무려 3년 이상을 잡혀 있는 게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큰 희생은 맞긴 해요. 나와서 페이만 해도 그보다 더 벌죠. 그러니까 돈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수도병원에 있었다 보니까 인정을 되게 받는 느낌으로 너무 행복했었었는데 다른 데 이제 있으면은 너무 진료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 진료하는 것 자체의 보람을 못 느끼는 곳도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허송세월 한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저도 돈이 작은 것보다는 허송세월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가 제일 그래도 복무 중에 좀 현타도 오고 좀 짜증도 좀 나고 그러지 않았나. 예, 뭐 저는 좋았습니다. 장병들 진료한 거 좋았고 군인들 진료한 거 너무 좋았고 그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을 진료를 했고 저 말고도 실제로 복무하고 있는 또 많은 군의관들이 대부분 99%는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훌륭하게 복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료하시면서 트라우마 같은 거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군에 있는데 치과 쪽으로도 크게 다친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대부분 사유가 좀 웃기긴 한데 체단실에서 운동하다가 바벨을 이렇게 막 놓던지 아니면 이제 행군하는데 막 넘어지고 근데 그런 애들이 막 새벽 1~2시에 오거든요. 심지어 강원도나 막 그런 데서 막 오고 막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는 당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외상받는 사람들 다 진료를 해줘요. 주로 외과긴 한데 이게 얼굴뼈가 아니면 또 치과 입안과도 보니까 그런 애들 새벽에 오면 제가 지금 되게 많이 해줬거든요. 그게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난 좋았는데 그게 왜 트라우마지? 나라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애들 진료도 좀 해주고 다치고 온 사람들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밖에 개원하면은 또 금전적인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군에서 치료할 때는 내 돈이 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난 의무감을 가지고 진료를 했죠. 며칠 지나면 광복절인데 외할아버지께서 아, 독립운동 가셨다고. 맞습니다. 네이버에도 검색하면 사진 나오죠. 경남을 빛낸 독립공대 100인 막 그런 데도 올라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는 선에서 썰을 푸는데 일종의 썰 풀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제가 팩트 체킹이 안 된 할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라서 나름 뼈대 깊은 집안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이스 얘기 나올 때마다 등록금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조부시기 때문에 3대까지는 원래 대학 등록금 면제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대학 등록금 면제입니다. 국가 유공자이신 거예요? 그치, 독립유공자 무슨 뭐 훈장 같은 거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어떤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되게 수재셨는데 그 시절에 이제 중학교 나와도 신입이 되는 시절이다 보니까 중학생 때인가? 하여튼 그때 동지들을 모아가지고 언더에서 독립 관련해서 공부 스터디를 하시다가 곧 있으면은 미국이 협정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일본을 패망할 거고 우리는 독립을 준비해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스터디를 하다가 그게 걸려버렸대. 아, 그래서 감옥에다가 이제 가둬놓고 고충을 고문하고 와, 찜질 당하고 그런 거 하셨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 이관순 열사 당한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해서 일제 입장에서는 반동문자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면 무조건 그 당시에는 학도병으로 끌려갔대. 그 2차 대전 때문에. 근데 2차 대전 안 끌려가려면은 일본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을 하면은 인재로 판정돼가지고 안 돼가지고 제 할아버지가 수학 천재였대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그 일본 대판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옥고를 치르시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일본 가서 유학까지 하시다가 그 일본에서 또 대학교에서 한 번 더 언더에서 조선인을 모아가지고 그건 견디셨을 텐데 네. 그걸 알면서도 한 번 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졸업 전인가 만 직후인가 이제 조선으로 다시 넘어와서 만주로 이제 가서 독립운동 하겠다 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독립됐다고 하더라고. 와, 근데 요거를 평생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일본에 있는 학자가 그 대학교 때 있는 기록들이 있을 거잖아. 그걸 뒤지다가 이 사람 독립운동가다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신청을 해줘가지고 독립운동을 말을 안 하신 거예요? 말을 안 하셨다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을 안 하신 거. 근데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의 막내셔가지고 외할아버지 엄청 친하지는 않았어요. 저가 이미 태어났을 때 너무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래도 좋은 기억도 되게 많고 되게 신기한 분이셨던 기억은 되게 많이 나. 굉장히 그런 영향을 좀 받으셨어요? 이제 학생 때 아무래도 독립유공자 후손이다 얘기 들으니까 자부심은 있었죠.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친할아버지 쪽은 이제 6.25 유공자셔가지고 6.25 참전 응가하신 거예요? 네. 그때 파일럿이었어요. 와, 진짜. 네. 그래서 젊은 시절 때 막 빨간 마후라 같은 거 보면 네. 막 그런 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직접 들으셨어요? 친할아버지가 무용담을 하던 얘기가 6.25 때 태어나면서 전투기 몰다가 삼전도 굴욕 그 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수류탄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꼴보기 싫다고. 그 조선 왕이 청나라 황제한테 머리 찍은 그거 비석 세워놓은 데가 있는데 굴욕 쪽이라고 그 전쟁 중에 거기다가 수류탄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외할아버님이 독립운동가이시고 외할아버지는 독립운동가시고 친할아버지는 6.25 유공자. 근데도 군대는 저도 이제 부끄럼 없이 갔고 항상 잘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살고는 있죠.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근데 외할아버지 네이버 검색하면 등장하십니다. 그럼 돌아가실 때 현충원 이런 데도 현충원에 못 계세요. 진짜요? 대전 현충원에. 그 파이스 다닐 때 한번 현충원 가가지고 할아버지 한번 인사드리고 가고 그러면 되죠. 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저희 나이 때 이제 대부분 증조부나 그렇게 되니까 저희 어머니가 워낙 거의 막내여가지고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동 같은 거 할 때 뭔가 100년 뒤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다 그런 느낌으로 살고는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서 이런 거 막 찍고는 있는데 그거랑은 좀 별개인 것 같고 떳떳하게 살자. 떳떳하게 살자. 눈앞에 있는 이득만 쫓지 말자. 그런 나라에서 주는 혜택 같은 것도 받으셨어요? 그 대학교 등록금 면제 말고는 없긴 없었는데 군면제는 안 시켜줘요? 군면제는 그걸로는 안 시켜줘. 그 직계만 막 되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대학교 등록금도 난 감사하지라는 생각으로. 원장님 어릴 때부터 선행하셨어요?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외할아버지보다 친할아버지 쪽인 영향인데 친할아버지가 그냥 싹 대토 쾌감이셔가지고 쿨하고 정직하고 떳떳하게 잘 그런 거. 근데 저희 집 가훈이 있는데 눈에는 미소, 입에는 노래, 가슴에는 태양 그거거든요. 그거 가훈이 이제 친할아버지가 만든 건데 떳떳하게 살라고 자주 말씀하셨죠.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부끄러움 없이 살아라. 그냥 남자답게 살아라.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광복절인데 또 일하시잖아요. 태극기 입으시면 제가 걸어야죠. 이미 사놨습니다. 원장님 근데 독립유공자 자손이신데도 그 친일파의 자손들을 욕하면 안 된다라는 하면 안 된다 저는 예전에 생각을 해요. 시대상을 봐야 되니까 그 중에 손 넘는 사람들이 있긴 건 분명히 했을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따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역사적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초기랑 후기 갔을 때는 좀 접근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그 땅이 일본 땅이었을 사람들 있던 시절이 있으니까 그때는 독립운동 했던 게 대단한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대단한 거고
그럼 어릴 때 역사 공부할 때는 조부모님이 독립유공자이신 걸 모르신 거죠? 알고 있었죠. 아 알고 계셨어요? 그럼 역사책에 이제 외할아버지가 하신 것들이 막 나오고 하시겠네요. 아 근데 독립운동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막 초등학교 때 이제 할아버지 친구들 외가 얘기를 할 때 역사에서 뭐가 어쩌고저쩌고 그거 막 물어봤던 기억은 조금 나긴 하는데 너무 어릴 때 얘기라서 원장님 확실히 사람을 이제 사랑하신 것 같아요. 종교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죄를 미워하는 거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된다. 저도 동의해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다. 나도 실수도 평소 살면서 되게 많이 했을 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깝게 한 걸 요즘에 너무 페이스북이 인스타니 너무 많이 사람들이 행적들이 평생 박제당해버리는 시대니까 온라인 때문에. 애들도 그러니까 더 조심하겠죠. 근데 사실 살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 와중에 반성도 하고 하면서 생겨나는 게 인격인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세상이 각박해진 게 아닌가. 근데 옛날부터 그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요즘 보면 사람들이 누군가 실수하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나도 실수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많겠지? 그러면 그냥 확실히 다른 친척분들보다 마인드가 좀 다르신 거예요. 다른 친척분들 그러니까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이나 이런 개념을 뭐 명절에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외아라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 아 그래요? 이 답을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그런 게 없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미달이네요. 아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 잘 안 하시고 공장님은 만약에 일제 강점기 청년이었다면 독립운동 하셨을 것 같아요. 독립운동? 그거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별로 없어. 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건 좀 제가 잘 모르죠. 그 시대에 잘 살기 위해 태어났으면 독립운동을 안 하지 않았을까? 지금도 잘 산지 못하셨어요. 원장님 말은 그렇게 하셔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약간 성향 자체가 약간 사람들 좋아하고 너 잘못 내 잘못 없다 생각하는 주의여가지고 독립운동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변에서 실드 쳐줬을 포지션을 했을 것 같은데 운동을 적극적으로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복절이니까 이게 뭐 단지 광복뿐만 아니라 신국선열과 호국영령들 나라가 이렇게 올 때까지 희생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해보면서 태극기도 좀 걸고 그 희생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건배. 근데 근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